자, 반갑습니다. 상현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실험을 했었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한번 해봤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도선의 모양에 따른 자기장의 모양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류의 모양은 도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선 직선 전류라면은 전류가 직선으로 흐를 것이고, 이때 자기장은 어떤 모양으로 생기느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오른손 법칙을 이용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류를 엄지로 꽂아주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사를 집어넣을 때, 뺄 때 이 오른손을 쓰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직선 도선을 보면은 주위에 동그랗게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이용하면은 자기장의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더라. 자, 자기장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거는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인 거예요. 이 비례상수 K는 혹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문제에서 다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기가 약해지더라.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형 전류, 그러면 네 손가락을 이 전류의 방향으로 말아주면은 엄지의 방향이 뭐가 되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더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도 이 조그만 도선의 부분을 직선 도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엄지로 이 전류를 꽂아주면은 이 주위에 동그랗게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직선들의 모임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지가 꼭 전류해야 된다, 엄지가 꼭 자기장이어야 된다,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지금 동그란 도선이 있는데, 동그란 도선의 주위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동그란 부분을 네 손가락으로 말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짧은 부분을 직선 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그만 부분들이 다 더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합쳐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똑같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례상수의 값이 조금 달라지고, 자기장이 전류에 비례를 하고 거리에 반비례를 하더라. 이때는 원형 전류니까 이 거리가 도선의 반지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상수는 이렇게 주어진다. 자, 여기 지금 비례상수의 단위를 한번 봅시다.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A는 뭐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죠. 그리고 미터, 그리고 이 T는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되는 테슬라입니다. 자,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봅시다. 솔레노이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원형 전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 모여서 앞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반대 부분은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에 맞춰서 네 손가락을 쭉 말아주면은 엄지가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보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원형 전류가 여러 개 모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다고 했죠. 자,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례상수도 문제를 풀면 주어질 겁니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많이 감겨있으면 많이 감겨있을수록 원형 전류가 많아지는 거니까 자기장이 당연히 더 세지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감긴 수에 비례를 합니다. 감긴 수에. 근데 이게 그냥 감긴 수냐, 그게 아니라, 자, 10m에 3번 감겨있는 거랑 1m에 3번 감겨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촘촘하게 많이 모여있다고 볼 수가 있죠? 1m에 3번 감겨있는 게 더 촘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감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 길이 당 감긴 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 길이당 감긴 수를 소문자 n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단위 길이당 감긴 수에 비례를 하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도 세지더라.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는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전동기가 뭐죠?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기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터 달린 것들은 대부분 전동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움직임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뭐 전기차의 모터로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청소기 같은 데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얻을 때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고, 스피커도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스피커의 원리는 뭐냐면, 이 코일에 전류가 들어가죠.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고 했죠?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코일의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줘요. 계속 바꿔주면 아래가 N극이 됐다가 S극, N극, S극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 영구자석에 의해서 청력을 받다가 인력을 받다가 청력 받다가 인력 받다가 뭘 하는 거죠? 떨림이 생기겠죠. 떨림이. 그래서 여러분, 큰 스피커들 보면은 이 판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코일의 전류의 방향을 뒤바꿔 주면서 진동판을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음을 내야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죠? 높은 음은 떨림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높은 음은 떨림이 빠르기 때문에 이 코일의 전류 방향을 빠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판이 빠르게 떨려서 높은 음이 나고, 낮은 음은 코일의 전류의 방향을 천천히 바꿔줍니다. 비교적 천천히 바꿔줘서 떨림을 천천히, 그래서 낮은 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울 때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 그런 것들 찾는 기구, 뇌자도 같은 것들 이런 데에 쓰인다. 그리고 또 MRI, 자기 공명 장치죠. 자기 공명 장치.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해서 우리 신체의 내부를 분석을 하는 기구죠. 그리고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도 아까 우리가 스피커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은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철로와 기차 사이에 청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붙어있지 않으니까 마찰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찰 없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차를 운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뭐 영화 같은 데에서 많이 봤을 텐데, 폐차장에서 이제 자동차를 옮기거나 할 때, 자동차로 옮기려면은 이제 자성을 띄워야 되니까 전류를 흘려 보내줬다가 이동을 쭉 하겠죠.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는 떨어뜨려야겠죠. 그러면은 자성을 띄지 않아야 되니까 이때는 전류를 끊어주고 하면서 이 전자석 기중기가 이용이 된다. 이 토카막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초고온의 물질을 다루려면은 그 초고온의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너무 초고온이면은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석을 이용을 해서 이 매우 뜨거운 물질을 둥둥 띄우는 거예요. 가상의 자석으로 만든 그릇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둥둥 위로 띄우는데, 이 장치를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22쪽 보면은 왼쪽 아래에 물음이 하나 있을 겁니다. 뇌자도를 측정할 때 왜 외부 자기장이 차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옆에 123쪽 평가하기 보면은 문제가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기와 물음 풀어가지고 지금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